연주의 수호천사. 연주는 지금까지 내가 보호했던 인간 중 가장 귀엽다. 중학생 때 어떤 판타지 소설을 읽은 뒤로 자신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고 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성을 발견하면 모른 척 지나친 다음 나에게 말한다. 오늘은 쟤랑 인사하기 싫은 사정이 있어. 혹은 스트레칭을 하다가 방귀를 뽕 끼고는 어머, 미안해 라고 한다. 내 입장에서 인간이 말을 걸어오는 건 특이한 일이다. 나에 대해 정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늘 의식하고 있는 인간이라니. 연주는 나에게 수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다.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이색적인 기분이 든다. 연주는 나를 상상할 때 배낭에 끈으로 달아놓은 빨간 풍선을 떠올린다. 아주 틀린 상상은 아니다. 나는 풍선처럼 물리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연주와 매 순간 붙어 다니고 그녀를 보호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정해진 수명이 있는데 그 전에 목숨이 끊어지는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지켜보는 것이다. 나는 연주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있다. 평면 그래프를 보듯 한눈에 본다. 연주의 삶에 펼쳐지는 사건, 사고와 인간관계 역시 대체로 알고 있다. 대체로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끔 예외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주는 27살의 초가을을 맞고 있으며 인생에서 손에 꼽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애인과 헤어지고 한 달이 지난 상태이다. 부쩍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 눈물을 흘린다. 밥을 너무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밤에는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다. 하필 지구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어서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이 또 다른 악재다. 억지로라도 규칙적으로 집을 나서고 사람들과 얘기하며 밥을 먹고 낮에 해를 쬐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솔직히 나는 연주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 몰랐다. 처음 겪는 이별이 아니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 지난 애인인 대호는 연주와 썩 어울리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연주 당사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괴로워하는 그녀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근무 시간만큼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고작이다. 참고로 연주는 약 8개월 뒤 또 다른 연애를 시작한다. 대호보다 유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모쪼록 나의 바람은 그 사람과의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아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건강한 음식으로 제때 밥을 먹어주면 좋겠다. 내가 연주를 두고 귀엽다고 표현했는데 수호천사가 인간에 대해 느끼는 주된 감정은 귀엽다와 귀엽지 않다 두 가지다. 인간들이 느끼는 애틋함이나 미움, 분노 같은 마음에는 공감이 어렵다. 다만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너그러울 때, 용감할 때, 창의적으로 행동할 때 귀엽다고 느끼고 그 외 상황에서는 대체로 감흥이 없으며 아주 가끔 굳이 남을 괴롭히려 할 때 귀엽지 않다고 느낀다. 연주는 자주 귀엽다. 오늘처럼 날씨가 좋으면 꼭 내게 말을 건다. 이런 하늘을 펼쳐주다니 수는 통도 커라. 고마운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미안한 것도 많은 성격이다. 그런데 오늘은 모처럼 회사로 출근하는 날이고 아무리 쾌청한 가을 아침이어도 하늘에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대신 땅을 보며 헤어진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출근하면서 내 생각 안 했을까? 요즘 어떻게 지낼까? 연주가 과거에 더 사로잡히기 전에 맑은 가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연주가 좋아하던 맑은 가을. 별안간 연주가 울기 시작한다. 이렇게 계절이 변할 때 우리가 함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끝내버릴 수 있을까? 의미 없는 질문을 반복한다. 자주 귀엽던 연주가 확실히 웃음이 없어졌다. 주말 아침, 가을비가 내린다. 어둑한 방에서 연주가 잠을 깬다. 옆으로 누워 벽지를 쳐다보다가 유난히 대호의 부재를 실감한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가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한다. 몸을 웅크렸다 폈다, 왼쪽으로 굴렸다, 오른쪽으로 굴렸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듯 몸을 뒤튼다. 헤어지는 대신 더 잘해볼 수 있었다는 미련이 연주를 괴롭힌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달 전 처음 대호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연주 역시 기분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고 했다. 일주일 뒤에는 대호를 찾아가서 매달렸다.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 우리 그런 시기 몇 번이나 잘 지나왔잖아. 포기하지 말자. 응? 포기하지 말자. 연주가 울면서 말했지만 대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연주가 오랜만에 나를 부른다. 수, 나 좀 도와줘. 서럽게 울면서 큰 소리로 말한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대호가 너무 보고 싶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결국 대호의 수호천사를 찾아간다. 연주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들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조금 더 인연을 이어주는 건 어떻겠느냐고 설득한다. 연주가 대호에게 큰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대호의 수호천사는 미안하지만 곤란하다고 한다. 대호에게도 그의 사정이 있고 더는 연주 때문에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다고 한다. 그들이 다시 만난다면 더 상처를 받을 쪽은 연주라고 오히려 나를 설득한다. 나는 할 말이 없다. 연주를 위한 일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주는 즐거운 감정을 거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하는 것, 친구를 만나 대화하는 일을 기피한다.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돌아올 반대편의 감각, 어둡고 무거운 상실의 감각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한 칸짜리 좁은 방 안에서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핸드폰을 보거나 노트북을 본다. 지난 연인과의 추억이 너무 쓰라릴 때면 일기를 쓰면서 한바탕 울고 기진맥진해한다. 나는 연주를 지켜보다가 이제 절반 넘게 시련의 시기를 지나왔음을 상기한다. 지금은 아무리 무기력하더라도 서서히 생기를 되찾고 떠나간 사람에게도 무뎌질 것이다. 그녀는 결국 괜찮아진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연주에게 말을 건다. 바깥 날씨가 무척 따사로우니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부추긴다. 기껏 신발을 신고 나선 연주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말고 집으로 들어온다. 점심을 거르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 그날 저녁, 연주는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넷플릭스를 뒤적인다. 나는 대호를 떠올릴 수 없는 재미있는 미드를 찾아준다. 연주는 화면에 시선을 두고 멍하니 시간을 보낸다. 나도 잠자코 연주를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저 이렇게 같이 기다릴 뿐이다. 시간이 흐르기를,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를.